이재명 20 나오면은 호남이 버린다. 출마 반대 57%. 이재명 어제 자기가 이제 코너에 몰려니까는 또 거기 강주 찾아가가지고 막 갈라치기를 했죠. 그런데 호남에서는 여전히 이재명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2심 앞두고 있죠. 2심 앞두고 있어서 만약에 자기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은 전체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그런데 지금 1심에서 2심까지 변한 것이 없고, 이 상황에서 2심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지금 갑자기 방탄복 입고 도보 행진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몇 사람씩 교대로 하고 있죠. 교대로 막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단식을 하는데 이재명이 혹시 또 단식하는 것 아니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막판에 몰리면 뭘 할지 모르죠. 그 전에도 단식을 했을 때가 2차 구속영장 발부가 임박했을 때입니다. 이제 2차 구속영장 1차 때는 그때 방탄을 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는 바람에 이제 살았죠. 그런데 2차 때는 비명계가 이탈을 할 조짐이 있으니까는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 결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가결을 시켜버렸죠. 비명계가 가결을 시켜서. 근데 유창원이 이제 살려줬는데, 그때처럼 또 단식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은 지금 다급한 것이죠. 자, 이재명이 2심 앞두고 얼마나 다급한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일주일 2심 선고가 남았는데, 이재명이 어제 서울고법 형사 6-2부 재판장 최은정, 여기서 이제 26일 날 선고를 하죠. 여기에 이재명이 직접 쓴 진술서 30쪽 분량, A4 용지 30쪽 분량이면 굉장히 많은데 이재명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피고인 진술서. 이제 또 초과를 냈다고 합니다. 뭐 결백을 주장했다. 뭐 그런데 결백이라기보다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겠죠. 가령 이 유창훈에게 그때 영장실질심사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문을 왼쪽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 문을 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급박을 했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 최은정 재판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고향이 포항이고 대구에서 뭐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 성향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일부 판사 편향성에 또 우려도 하고 있지만 물론 감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우려가 그냥 진짜 현실로 나타나면 큰일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심과 2심 재판에서 변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재명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부장판사가 누구냐면은 한성진 부장판사였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1심에서 예상을 깨고 더 중형을 내렸죠. 그때 벌금형 1,000만 원 이야기 나오고 700만 원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징역형을 때렸죠. 한성진 부장판사.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연구회. 지금 정계선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의료법연구회 다 회장을 했죠. 의료법연구회의 후신, 그것을 대체해서 만든 조직이 국제인권법연구회죠. 좌파 성향의 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도 이것은 확실한 죄가 되는 거다. 허위사실, 선거에서 거짓말을 막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것이죠. 좌파 성향의 판사라도.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리 좌파라도 지기현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신을 지금 이 불법으로 구금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교수 기소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말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리는 좌파 판사도 있죠. 김동연처럼 이중교사 1심을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아무리 이념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절대 무죄를 때릴 수가 없다. 그거 봤기 때문에 한승진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견제는 해야 되겠지만은 일부 판사의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 워낙 이재명의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백현동 거짓말 같은 것은 대법원에서 관련자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판결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집을 수는 웬만해서는 뒤집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이 36종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변론 그때 종결한 이후에 3주 동안 이재명이 이 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 선고를 할 재판부에 모두 15번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기들 주장을 15번이나 제출했다는 거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은 한쪽은 검찰이 있죠. 이재명이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막 15번이나 냈는데 자, 검찰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것보다 4번 더 많은 19번을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론 종결 이튿날에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제출을 한 뒤에 이재명의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의견, 피고인의 왜곡된 변론 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그래서 19건을 추가로 제출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2심이 유죄로 놓을 것은 거의 자명합니다. 물론 계속 감시를 해야 되지만은 오늘 이런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자, 질문이 이겁니다. 26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2심에서 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사실심은 끝나죠. 그러면은 3심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만약에 이거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안 열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열렸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죠. 이 질문을 했는데, 자, 전체 이제 중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출마하면 안 돼. 반대. 출마하면 안 돼. 2심이 유죄 나오면은. 그게 전국적으로 51%가 나왔습니다. 51%. 아니야, 그래도 출마는 할 수 있지 뭐. 하는 게 44.8. 반대가 6.2%포인트 더 많이 나왔죠. 출마하면 안 돼. 그럼 여기 이제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나중에 출마해도 안 찍겠죠. 그런데 어제 강주에 가서 자기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막 갈라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빗대가지고 5.18 강주 묘역에 가서 막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찬성 51%를 지역별로 보니까 지역별로 반대가 찬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 3곳이 나왔습니다. 출마하면 안 돼가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 대구, 경북, 당연하겠죠. 부산, 울산, 경남, 당연하겠죠. 이재명 2심 유죄 나오면 출마 안 돼. 자, 그런데 호남, 강주, 전남, 전북에서 민주당 텃밭인데 어제 이재명도 찾아갔던 데인데 거기서 아니야, 이재명 2심 나오면 출마하면 안 돼. 반대가 56.8%, 57%, 56.8%. 아니야, 찬성이야, 출마해도 돼. 36.6%.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20.2%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2심만 유죄 나와도 출마하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2심 나오면은 어떻게 2심 유죄가 나오면은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일 뿐이 아니고 호남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대주주죠. DJ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호남이 먼저 이재명을 손절을 할 것이다. 손절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죠. 이재명이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민주당은 434억 원 이재명 때문에 물어내야 됩니다. 대선 때 보존받은 거. 그러면 그런 이재명을 왜 안고 가야 되느냐. 대주주들이. 이재명은 일종의 바지 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대주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은 손절, 토사구평된다. 20만 놓으면은. 그리고 그 가장 앞장설 쪽이 호남 쪽이다.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